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져 다시는 잠들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이 오면 또다시 찾아올 불면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마저 지쳐버리는 악순환.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 10초 만에 몸과 마음을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숙면을 되찾았고 삶의 활력을 다시 얻었습니다. 저희는 의학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방법만을 전달드리니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밤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부터 달라질 새로운 수면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여전히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새벽 2시, 3시에 다시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을 반복하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곤은 쌓이는데 정작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니 낮에는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흐릿해져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이 되면 또다시 찾아올 불면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지쳐갑니다. 마치 끝없는 수렁에 빠져드는 듯한 이 악순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넘길 수 없는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김영수 어르신은 밤마다 새벽에 깨서 다시는 잠들지 못해 괴로워했지만 어느 날 단 10초 만에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비밀을 알게 되면서 무려 6시간 넘게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던 분이 짧은 시간에 삶이 달라진 이 놀라운 변화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몸속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면의 스위치가 숨겨져 있으며 그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무겁게 가라앉는 눈꺼풀과 함께 깊은 숙면이 찾아옵니다. 새벽에 억지로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일을 위한 휴식은 오히려 멀어지기만 하던 수많은 밤들, 그 밤들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잠이 줄어든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의 굴레를 끊어내고 다시 활기찬 낮과 편안한 밤을 되찾았으며 여러분 역시 오늘부터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이 어릴 때와 달리 점점 변화하면서 수면에 필요한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녁이 되면 저절로 졸음이 찾아오고 몸이 편안히 이완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밤이 깊도록 정신이 맑고 눈이 말똥말똥한 이유가 바로 이 멜라토닌의 감소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충분히 피로하지 않게 되고 특히 근력이 약해지면 몸은 더 이상 깊은 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반응합니다. 그 결과 조금만 소리가 나도 쉽게 깨어나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지며 얕은 잠만 반복되니 숙면의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몸속에 열이 과하게 쌓여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반대로 기운이 부족하여 혈액과 에너지가 원활히 돌지 못하면 쉽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모두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균형이 깨지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은 우리 몸의 변화가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잠의 질까지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체념하기보다는 몸의 호르몬과 근력, 기운의 흐름을 다시 조화롭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는 것이 불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이나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스스로 단련시키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약해지면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근육을 키우면 뇌와 몸이 동시에 안정되어 숙면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박순자 할머니는 무려 8년 동안 새벽마다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어느 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와 까치발 들기라는 단순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10번도 채하지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나가면서 결국 2주 만에 30번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몸의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쉽게 잠들지는 못했어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눈이 감기고 몇 번이나 깼던 밤이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65세 이상 어르신 1,6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한 결과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무려 42%나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동작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그 힘이 다시 신경계와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몸이 스스로 숙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약이나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작고 간단한 움직임이 바로 불면의 긴 밤을 끊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단순히 운동뿐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몸의 생체 시계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 햇볕을 받으며 최소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살을 통해 우리 몸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은 낮에는 기분을 활기차게 하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 생성 능력이 젊을 때보다 크게 떨어지므로 아침 햇볕을 받는 습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바깥에서 걷기가 힘들다면 대형마트나 실내 공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녁 식사와 취침 준비를 바꾸는 것이 숙면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늦은 저녁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상추쌈이나 바나나 또는 천연 꿀물을 소량 섭취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상추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고 바나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을 주며 꿀물은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작은 당을 공급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은 아침 시간에만 섭취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8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기기들이 내뿜는 파란빛은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종이로 된 두꺼운 책을 읽으며 서서히 긴장을 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기상시간, 햇볕, 식사, 전자기기 사용 습관을 하나씩 다듬어 나가면 몸은 점점 더 쉽게 밤의 리듬을 받아들이고 숙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머릿속에 수많은 걱정이 몰려와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은 어떻게 할지, 집세는 언제 내야 할지, 손주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눈은 더욱 말똥말똥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머릿속을 비우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걱정 노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종이에 오늘 떠오르는 가장 큰 걱정 3가지를 적고 그 옆에 내일 해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뇌는 이 문제를 이미 안전하게 보관했다고 인식하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김명자 씨 역시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종이를 덮는 순간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그날 밤은 오랜 세월 붙잡고 있던 불안에서 벗어나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향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라벤더는
뇌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작은 에센셜 오일 한 방울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베개 끝에 라벤더 오일을 떨어뜨리고 코로 깊게 3번 숨을 들이쉬면 마치 뇌가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 속삭이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텔레비전을 켜놓고서야 겨우 졸음에 빠졌던 이영수 할머니도 라벤더 향기를 맡기 시작한 뒤부터는 약이 필요 없을 만큼 쉽게 잠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단순한 기록과 향기의 습관만으로도 오랫동안 잠을 괴롭혀온 불안과 긴장이 서서히 사라지고 더 이상 뒤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꿈의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진짜 비밀은 바로 단 10초 만에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잠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지압법입니다. 이 방법은 귀 뒤쪽, 머리뼈가 끝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 한의학에서 풍지혈이라 불리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자극을 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이 호르몬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부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폼롤러가 있다면 등을 바닥에 대고 가로로 놓은 뒤 천천히 몸을 눕혀 등 근육을 풀고 다시 세로로 길게 누워 머리 뒤쪽이 롤러의 끝 모서리에 닿도록 위치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서너 번 천천히 움직여 풍지혈이 직접 눌리게 하고 그대로 누워 코로 깊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합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마치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평생 수면제를 복용하던 최영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 날 불과 5분 만에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잠들어 가족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평생 약에 의존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알았더라면 차라리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풍지혈 지압은 단순한 동작이지만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만들어 불면증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힘을 주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며 몸을 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긴장은 풀리고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며 누구나 단순한 10초의 자극만으로 긴 밤의 사슬을 끊고 깊은 숙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잠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과 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평소 더위를 잘 타고 얼굴이 붉으며 손발이 따뜻하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잠자리에 들기 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명숙 할머니는 얼굴이 늘 붉고 여름에도 더위를 참지 못했는데 취침 전 10분 동안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 뒤 놀랍도록 쉽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발의 열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서서히 식고 마음도 차분해져 깊은 숙면이 찾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운 체질인 사람들은 늘 추위를 잘 타고 얼굴이 창백하며 손발이 차갑고 찬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이 큰 도움이 됩니다. 김영우 어르신은 여름철에도 늘 이불을 두껍게 덮어야 했지만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한 뒤부터는 발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풀리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 소음을 배경으로 삼아야만 잠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하므로 대신 파도 소리나 빗소리 같은 자연의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뇌를 편안하게 하고 잡념을 줄여주며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또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이는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새벽에 쉽게 깨어나게 만듭니다. 낮잠이 무조건 해롭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밤의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단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체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오래된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수면은 훨씬 더 안정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해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거나 낮 동안에도 끊임없이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온다면 단순한 불면증을 넘어 다른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추는 수면 무호흡 증상은 본인은 알지 못해도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크게 놀랄 만큼 위험합니다. 실제로 김희준 어르신은 20년 동안 낮에 늘 피곤해 병원 검사를 받았더니 단 한밤 사이에 무려 300회가 넘게 호흡이 멈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 후 그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이나 이웃이 코 고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다면 역시 수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앞서 소개한 다양한 방법을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수면 다원 검사와 같은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뇌파, 심장박동, 호흡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현재의 수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숙면을 되찾는 길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와 체질에 맞는 방법을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불면의 긴 밤도 내일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받고 저녁에는 가볍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잠들기 전에는 걱정을 종이에 내려놓으며 라벤더 향기와 풍지혈 지압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한다면 누구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기대를 품고 다가올 밤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방법과 노하우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숙면과 활기찬 하루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